상법 개정되면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할 수 없다. 그렇죠. 코스피 PBR 1배가 아니라 뭐 네. 그 이상으로도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뭐 네. 2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2배가 된다면 뭐 지금보다 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주주들 입장하고 기업들 입장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상법 개정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하고 네. 나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주주들과 소액 주주들,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저변을 깔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쩌란 말인가. 최근에 중복 상장 비율 추이를 한번 보시면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건 주주는 뭐가 되는 걸까요? 동반자일까요? 저는 이거 거의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사장단에서 비용에 관한 그 헤게모니를 가진 부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주분들한테 제가 감히 그냥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증시각도의 네. 박사주입니다. 네. 매주 이렇게 나와서 전략 노트를 풀어주시잖아요. 네. 오늘도 이슈가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많았어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 인사 관련해서 이제 드디어 남았는데 나왔고 그건 네. 조금 이따 2부에 저의 1부, 2부 쪽에서 2부에 하도록 하고 네. 1부의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1부는 조금 화나고 속상한 뉴스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상법 개정 얘기가 드디어 올라왔어요. 사실은 뭐 금투세가 많은 분들한테는 자기 일처럼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투세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상법 개정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 의원님도 뭐 상당히 네. 많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셨겠지만 저희는 상법 개정되면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할 수 없다. 그렇죠. 코스피 PBR 1배가 아니라 뭐 그 네. 이상으로도 그냥 무조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뭐 네. 2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2배가 된다면 뭐 지금보다 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뭐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본시장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건데 네. 이게 이제 주주들 입장하고 기업들 입장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16개 기업이 상법 개정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하고 네.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뭐 이제 일반적인 그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업을 다 잡아먹어서 우리 기업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뭐 기업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 주주들과 소액 주주들,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저변을 깔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쩌란 말인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상법 개정이 안 돼도 그 합리적인 수준과 상식적인 수준에서 회사가 잘 돌아간다면 상법 개정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해도 돼요. 사실 알아서 해주면 네. 뭐 과실 나눠주고 이러면은 네. 우리가 저기 그 경찰을 두고 울타리를 치는 건 도둑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조그만 마을에 뭐 도둑도 없고 모두 평화롭게 산다면 경찰이 뭐가 필요하고 울타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그냥 잘 지내면 되지. 사실 쓸데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오늘 나오는 내용들 저는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소액주주들이 저한테 막 뭐랄까 투고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제보를 해요. 네.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오늘 뭐 이미 뭐 언론에 많이 언급이 되었던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오스코텍이 어떤 회사냐면 이번에 유한양행에서 FDA 승인받은 랭라자의 원천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회사가 작았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 랭라자를 임상 3상 이런 거 하기엔 너무 힘드니 유한양의 힘을 빌른 거죠. 그래서 유한양의 힘을 빌은 대신에 유한양해가 나눠 가졌어요. 앞으로 향후에 이제 들어오는 마일스톤을 6대 4로 나눠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스코텍이 그 연구소 같은 데서부터 시작한 자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제노스코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사실은 이 랭라자 중에 오스코텍에 들어오는 이익의 가 또 절반이 제네스코한테 넘어갑니다. 제노스코. 그러니까 오스코텍과 자회사인 제노스코가 반만 나눠요. 네. 근데 이 제노스코는 대주주가 압도적으로 오스코텍이에요. 최근에 한 200억 정도, 한 3천억 밸류로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분 가치가 좀 희석이 됐지만 희석되기 전에는 오스코텍이 75%고 지금 오스코텍 대표인 김정은 대표가 한 25% 그러니까 다 갖고 있었던 네. 주식이에요. 근데 외부 투자를 받은 거예요. 네. 외부 투자를 받아서 그렇긴 하지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절대 다수의 지분이 오스코텍에 있잖아요. 네. 굳이 쪼개서 상장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요즘에 제일 많은 분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 중복 상장. 예, 중복 상장이죠. 네. 중복 상장인데 이거를 지금 하겠다 그래서 아주
그 소액주주들을 발끈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코텍의 핵심 어떤 기술을 이 자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눠서. 네, 나눠서. 그냥 네. 나눈 거지. 근데 상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네스코에 상장에 성공한다면 가치가 희석화되겠죠. 많이 올라가겠지. 제네스코는 많이 제네스코는 올라가겠지. 네, 많이 네. 올라가겠지. 근데 사실 상장 안 하면 그냥 오스코텍에 다 있겠죠. 네. 그럼 제네스코가 상장돼서 가치를 갖고 가면 오스코텍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 내려가는 거죠. 주주들만 피해를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스코텍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힘들게 견딘 주주들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김정근 대표가 딱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김정은 대표의 오스코텍 지분은 12.7%예요. 근데 아까 제네스코 자회사는 몇 프로다? 훨씬 높아요.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볼까요? 오너. 오너가 제일 이익을 보잖아.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고통을 함께하면서 이게 성공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려왔던, 물론 단타로 들어왔던 사람도 있겠지만 꽤나 오랜 기간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주. 그러면 이건 주주는 뭐가 되는 걸까요? 동반자일까요? 아니면 이 대주주는 주주들한테 어떤 행위를 한 건가요? 저는 이거 거의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으니까. 안 그러면 LG화학을 LG화학 때문에 샀겠습니까?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화학이 중국한테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LG화학을 들고 있었을까요? 엔솔 때문에. 네, 엔솔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또 배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그냥 알아서 잘하면 우리가 뭐 굳이 상법 개정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중복 상장이 있는가 봤더니 다행히 또 IBK 또 예. 연구원께서 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중복 상장 비율이 18.43%. 네. 18. 그러면 이제 다음이 일본인데요. 4.38%. 자, 미국은 0.35%인데 자, 미국은 저기 중복 상장이 아니고 저 0.35%의 대부분을 누가 중복 상장했냐면 버크셔입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예요. 네. 저건 뭐냐면 이번에 처부 같은 거 샀잖아요. 네네. 상장 주식을 사서 중복 상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코카콜라 이런 걸 사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복 상장이 아니에요. 상장된 주식을 산 거니까. 네. 그러면 미국은 중복 상장이 거의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근데 너무 압도적인 거죠. 중국이랑도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요. 그러네요. 뭐 2등, 3등하고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저기서 거인입니다.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된 법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도둑질하는 게 마치 캘리포니아처럼 도둑질하는 게 $150 이하에서 도둑질하는 건 감옥에 안 가. 우리를 잡아 넣을 수 없어. 그래서 난 도둑질할 수 있어. 그 도덕적으로 옳은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주주 분들과 기업 분들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이렇게까지 안 할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비율을 보세요. 18%. 이거는 앞서 말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완전 주주들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나? 한번 몇 글자 쳐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쭉쭉 나옵니다. 쭉쭉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 HL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라 홀딩스가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우리 미국 같으면 자사주를 소각하려고 들고 있잖아요. 근데 자사주를 잘 들고 있다 조금 소각하더니 이거를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하면서 네. 비영리 재단에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영리 재단이 아직 설립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자사주의 마법이 있어요. 자사주를 우리 회사가 내 자사주를 사놓고 있으면 의결권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제3자한테 넘어가면 의결권이 부활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한번 이럴 때 대주주 지분이 얼마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대주주 그 지분이 최대 주주가 약 32%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 장악하지 못했죠. 그렇죠. 근데 이 비영리 지분이 대략 4.76%예요. 적지 않은 그렇죠. 물량입니다. 그럼 이거를 비영리 재단. 그래서 비영리 재단 누가 세워? 회사에서 세우겠지. 네. 비영리 재단이니까 뭐 주주는 없을 수 있겠으나 그러면 그건 누구 편일 거야? 우호 세력이죠. 대주주 편이겠지. 그러면 4.76% 자사주 산 거 그대로 내 편 만들면서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겉모양은 번지르르 하지만
이런 거 외국인 너무 싫어해요. 여기에 이제 2대 주주, 3대 주주가 다행히 조금 사이즈가 있었어요. VIP 자산운용이 한 10%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베어링 자산, 외국계예요. 네. 네, 베어링 자산운용 이거 갖고 있는데 거기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하려다가 조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외국계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만나서 네. 얘기를 해보면 기가 차해요. 기가 차하고 심지어는 삼성전자에 우리는 컨퍼런스 콜을 안 들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더라고요. 예, 정해진 질문에 답만 해요. 이런 식의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가 법 없이 살도록 되어 있었으면 우리 법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몰라서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지나고 났더니 우리 집 이렇게 가게 도구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봤더니 옆집 부자가 내 집안 가재 도구를 쓰고 있네. 우리 집 거였는데 네. 쟤네가 갖고 와서 쓰고 있네. 지금 딱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있었어. 오늘 하나 있었는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하나 설명해 볼게요. 테리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좀 상황이 안 좋아요. 이 회사가 감사 거절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감사 거절 당하면 그 주식 거래가 멈추잖아요. 네, 654원에 거래가 멈췄어요. 근데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거래가 멈춰진 상태에서. 네, 유상증자를 발표하는데 얼마? 5분의 1 가격으로. 예. 5분의 1 가격. 139원으로. 보통 이렇게까지는 할인을 못 쳐요. 네. 근데 거래 정지가 되면 그 법이 통용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걸 139원에 유상증자를 해서 제3자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주주가 바뀌어요. 결국 뭐냐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런 식으로도 파는 거구나. 너무 신박해. 되게 머리 너무 좋아. 네.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머리 너무 잘 들어. 그러니까 이제 다 망한 회사인데 껍데기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팔까 하다가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때려가지고 그 경영권을 감사 의견 거덜난 회사를 팔아먹는 거죠. 네. 대주로 바꿔주는 거야. 뭐 거기서 이제 자금 입금해가지고 돌리면 껍데기는 남는 거잖아요. 그럼 백도어 리스팅이 되든 뭐가 되든 되는 거잖아요. 대주가. 이런 신박한 방법도 있구나. 한국 사람들 머리가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오늘 현대차증권이 대규모 그렇죠. 유상증자를 또 합니다. 현대차증권이 오늘 1조 원 자사주 매입해서 뭐 계속 소각하고 주저환원 하겠다고 자동차 쪽에서는 그랬어요. 예. 현대차가. 네, 네. 현대차가. 그래서 우리는 현대차 참 바람직한 회사구나. 현대차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나라 대표기업 이렇게 해야지. 약간 뿌듯하고 저 다음 차는 나는 현대차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현대차증권이 오늘 시가총액이 2,500억, 오늘 주가 빠져서 2,300억. 네. 유상증자를 2,000억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요, 2020년, 21년, 22년에 영업이익이 매년 1,000억이 넘어요. 근데 왜 유상증자를 하지? 그리고 지금 조금 못 벌어가지고 한 5, 600억 벌어요. 네, 올해 한 500억 정도 벌 것 같아요, 대략. 왜 유상증자를 하지? 시설 자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HTS나 뭐 이런 걸 바꿔야 된대요. 번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의혹을 가지죠. 대주주가 그렇게 할 이유가 꼭 있을까? 네. 현대차인데, 우리의 현대차인데,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하는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왜 그러지? 보면 대주주가 어떻게 되냐면, 현대차가 25.4%, 모비스가 15.7%, 기아차가 4.5%. 이거 발표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네는 100% 출연을 할 겁니다. 출자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해서 찾아봤어요. 현대차증권의 전신이 어디냐면 신흥증권이에요. 네. 신흥증권. 네.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신흥증권을 현대차그룹이 얼마에 인수했냐면 지금 시가총액과 비슷하고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 2,089억 원에 인수합니다. 근데 경영권을 얼마를 갖고 왔냐면 약 30% 안 되게 29.76%를 2,089억에 갖고 가요. 주당 얼마였냐면 그때 막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 초거든요. 랠리가 붙었는지 어땠는지 주당 6만 461원에 갖고 갔어요. 비싸게 갖고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하고 똑같진 않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 말씀드렸잖아요. 비싸게 산 게 되게 억울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네. 뭐 일반 그냥 소액 주주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 유상증자를 해서 얼마가 나오냐? 8,000원짜리 지금 8,000원이었어요. 8,000원짜리였는데 8,000원대 계속했고
이 회사는 배당도 꾸준히 한 5% 내외를 줬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나쁘거나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얼마에? 6,640원? 네. 이 가격에 지금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6,440원인가? 요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주주는 6,000원대 주식을 비중을 늘릴 수 있겠군. 그렇죠. 뭐 똑같은 비중이지만 이 유상증자 안 한 실권은 일반 공모하겠다 그랬어요. 네. 일반 공모 자기네가 또 땡겨가면 되잖아요. 야, 저 비싸게 산 거 자기네가 경영권 프리미엄 비싸게 주고 산 거 너무 아까운 거야.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써보면 여기서 싸게 우리의 비중을 한번 늘려보자. 이런 생각이 아닐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현대차가 본진에서는 되게 얼굴을 네. 예쁘게 해서 신사인 사업. 네. 웃으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뒤편에서는 딴짓하네. 한국 기업들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맞아. 차라리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사모펀드한테 회사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자꾸 이렇게 자기 재산들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높은 ROE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네. 즉 부가가치를 창출을 못해서 자본에 대한 부가가치와 힘을 못 발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몇몇 인수된 회사들 보면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마른 수건도 짝짝 짜면서 자본 효율성을 빵빵 늘리거든요. 차라리 그래야 한국의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들이 운용하는 것보다 그냥 사모펀드들이 갖고 가서 회사를 운용을 해서 값어치를 올리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미래에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자랑스러운 현대차, 나의 자랑스러운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었는데 주식시장에 계속 참여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좀. 우리가 너무 당하는 것 같다. 내 재산이 왜 절로 가 있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이게 뭐 증시 전체 분위기 좋을 때 이런 거면은 뭐 어느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이 타이밍에 이 시국에 그러한 행보를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보세요. 유상증자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유리할 때 지분을 조금 팔아서 외부에서 자금을 많이 땡기는 게 네. 원칙입니다. 유상증자는 그거잖아요. 내 지분을 헐값에 많이 넘겨서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건 망할 때 하는 짓이에요. 내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급하게라도 싸게라도 내 거 처분해서 돈을 땡겨서 현금을 창출해서 내가 생존하려고 싸게 파는 거지. 아니 원래 옷장사들이 안 되다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옷이 많이 나오면 세일을 60%, 70%, 80%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잘 팔리는데 에르메스, 루이비통, 에르메스 정도다 요즘에는 에르메스가 세일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자기 지분을 왜 희석해서 팔아요? 원래 이렇게 가치가 높아졌을 때 쬐끔 가지고 많은 돈을 땡기는 게 유상증자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되냐고. 다 예전에 그 한 5년 전에 산 사람, 그 21년도에 산 사람들은 16,000원에 샀거든요. 이 주식을.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예. 이 모든 사태들의 해법은 상법 개정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주시면 안 해도 되는데 네. 이거 지금 앞서 그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최근에 그 중복 상장 비율 추이를 한번 보시면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복 상장했던 게 상폐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심지어 두산밥캐 그 두산 로보틱스하고 네. 합병하는 거 엄청나게 반대를 해갖고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알아서 잘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대로 우리 따르겠어요. 알아서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차트를 반대로 돌려보면은 네. 코스피 ROE랑 비슷하게 나오네요. 저게.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진짜 우리도 그냥 우리 법 뭐 잘 압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법 잘 모르고 뭐 이거 법이 바뀌면 뭐 법무법인만 돈 번다 이런 설도 있는데 우리도 골치 아프지. 우리 소송하기 싫어요. 일반인들은 그런 거 뭘 알겠어요. 알아서 잘해주면 되는데 상황 보니까 안 된다 이건. 네.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부터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인들이 이거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튜브 금투세 관련해서 열심히 주장하던 유튜버들이 네. 싹 발을 빼고 있어요. 그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서는 막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하더니 싹 뭔가 불리할 것 같은. 왜냐하면 기업하고 걸린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연히 언론사는 이거 좋아할 리가 없어요. 광고주들이 다 기업들이잖아요. 언론 연합, 인포나 맥스나 되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른 일반 그 언론사들은 발 싹 다 빼게 돼 있어요. 이 상법 개정 관련. 이거는 주주가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가재 도구들이 저집 그 대갓집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네,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곽도기님이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 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저희 2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가 드디어 있었습니다. 단행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완의 성과? 아.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엄발의 오줌 누기? 네. 이겁니다. 왜냐하면 DS 사업부는 바뀌었잖아요. 네. 이건 안 바뀔 수가 없죠. 지금 2020년 정도에 대략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앞섰던 게 한 1.5년 내외의 기술적 그 선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딱 거꾸로 됐어요. 놀랍죠? 2020년도에 한 1.5년 앞서 있던 회사가 2024년도에 약 한 1 또는 1.5년 뒤져졌어요. 네. 이게 도대체 너무나 무슨 일이란 안타깝죠.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런데도 DS를 유지한다?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온 사태를 분석을 하면 내부자들의 증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비용 절감 중심의 사업 구조를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게 이렇게 된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이 내부자의 증언을 통해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봐도 그런 듯하고, 왜냐하면 19년도에 HBM 사업부 폭파시켰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거나 잘해.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디램만 만들어라고 하면서 그 기조가 꽉 잡히니까 밑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거기에 숨도 못 쉬고 잘난 엔지니어들은 다 나가고 그냥 일반적인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다른 엔지니어들은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오픈 AI가 나와서 난리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작된 지가 2년인데 아무 대응을 못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HBM 사업부에 대한 전망은 나쁠 수 있었어요. 그건 인정. 그래서 폭파할 수 있다? 오케이. 그것까지도 인정. 22년에 챗 GPT 나와가지고 빅테크들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미쳐가지고 수조 원, 수십조 원씩 때려 붓기 시작하는 게 보였는데 왜 안 했냐는 거예요. 너무 뻔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 일반인들도 옆에서 보기엔 이거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됐어 하는데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변화를 왜 몰라? AI 가속기 되면은 GPU가 중요하고 그걸 만들어주는 애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HBM이 중요하다는 걸 왜 몰라? 지금 와서 너무 뻔한 거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조차도 그걸 뻔히 보이는데 왜 기술자들이 왜 몰라? 알죠. 알았는데 그 기조를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사장단에서 정말로 안타깝게도 비용에 관한 그 헤게모니를 가진 부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 제가 감히 그냥 개인적으로 일개 유튜버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은 DS 사업 부분이 잘하기를 빌자.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비나이다 DS 사업부가 잘하기를 비나이다 라고 빌면서 기도 전법으로 주식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레거시가 좀 좋아지기를 바라나이다. 근데 안 좋아지고 있어요. 매일같이 가격이 떨어집니다 지금. 게다가 중국에서 DDR4 공급이 줄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매일같이 떨어져? 제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는데 DDR4 가격이 매일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정말 저희도 매우 답답한데 그게 턴하면 주식은 턴할 겁니다. 레거시 턴하고 DS 사업부가 아주 잘해줘서 정말 올해 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면 감사하고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면 주가는 반등을 할 거예요. 네, 주가는 반등을 할 거고. 그런데 뭐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전망은 내년 이맘때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반영을 생각해서 내년 중반쯤에 주가가 좋아지겠군.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회를 주시면 탈출각이다. 이렇게 되면. 네.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그 사업지원부에 대한 의존을 버릴 수 없구나. 헤드쿼터가. 이런 거고. 이게 저는 거짓말이고 이건 헛소문이라고 믿고 싶은데, 보고서를 올릴 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쉽게 써서 보고서를 올리라는 서류 있잖아요. 한효님 이거 진짜예요? 그거 그냥 기사에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블라인드 뭐 이런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홍보부에서 나온 말은 자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블라인드에서 나온 말을 오히려 더 네. 믿는 이런 웃기는 상황들이 와 있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는 하늘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네.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냥 삼성전자를 잘 우리가 그 이자 정도 받고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잘 떠나 보내야 되겠다. 잘 되기를 빌면서. 예전에 만약에 이런 이야기 나왔으면 다들 이거 사실 여부를 따지는데 되게 많이 주력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이제 구조적인 환경 변화의 그 내부 상황에 대해서 다들 많이 네. 우려의 시각을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딱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그것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의 4년이 아니에요. 한 3점 몇 년 되는 동안에 1.5년 앞선 것을 1.5년 가까이 뒤졌다는 건 거의 멈췄다는 거예요, 회사가.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챗 GPT가 나왔을 때 판단을 못하는 정도 수준은 이거는 테크 기업이 가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밖에 너무 안타까워요. 저 울고 싶어요. 삼성전자 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 진짜 이거는 제가 뭐 삼성전자를 폄하하고 싶지도 않고 전 삼성전자 잘 돼야 돼요. 제 입장에서도 네. 잘 돼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전영현 부회장께서 정말 잘해주셔서 반도체 사업부가 좀 일어나서 최고로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D램이 일단 빨리 돌고. 부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일부 파운드리가 개선이 되고 네. 그러면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아니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데 음. HBM 쪽 퀄테스트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기대감이 기대감을 접으신 거. 아니 없으시죠? 원A 원B가 잘못됐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써도 비싼데 못 쓸 거예요. 중국산 AI 가속기에 쓰잖아요. 네. 아마 그런 정도의 상황들이 계속되고 이미 부가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쪽에서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수많은 기대와 옵션들이 많았었는데요. 거의 절망 상황에 이제 한 1년 반 동안에 계속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네. 삼성전자 때는 너무 마음이 느껴집니다. 많이 박도기님. 상했고 어쨌든 그러면 뭐 비용을 절감한다고 비용 중심의 경영을 해서 비용을 절감했느냐? 파운드리에 투자한 돈이 지금 3년간 얼마인데요. 삼성전자 캐펙스 보세요. 캐펙스가 줄지는 않았어요. 그 많은 EUV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지금? EUV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산 회사 중에 한 개인데 네. 그 투자는 다 지금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투자는 엄청나게 했는데 리턴은 한 개도 없었다. 특별히 파운드리에서. 21년도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99만 원 갔을 때가 그 메모리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네네.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제 제2의 TSMC 된다. 따라잡는다. 이 기대감이었거든요. 와, 지금은 아무도 그 얘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코드를 뽑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삼성전자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삼성전자 진짜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경영자분들이 좀 들으시고 제발 좀 그리고 월급을 주식으로 좀 줬으면 좋겠어. 주인의식. 아니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막 30억씩 받는데 다 현금으로 주고 세금 다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주식으로 좀 주세요. 아니 재무라인에 그 대단하신 분들이 주식 하나도 없어요. 네. 열어보면 재무제표 열어보면 특수관계인 쫙 나오잖아요. 없어 주식이 한 주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과연 그분이 회사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임원들, 최소한 임원들은 제가 보니까 일반 직원들은 자기네가 알아서 주식 사. 그래서 지금 다 물렸어. 삼성전자 직원들이 다 물렸어. 삼성전자 주식에. 임원들한테 월급을 주식으로 주세요. 제발. 네. 네.
알겠습니다. 각도기님 오늘 하기 힘든 말들을 해주셨다.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데요. 각도기님이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니까 여기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셨고 또 삼성전자의 실기에 대해서 비나이다 공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네. 오늘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각도기 전략 노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